그리고 뭐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남편 네이버에서 일하니까 포털 메인에다 올려버릴 거라고 막 투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본인이 투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네. 아, 미친 거 아니냐고. 그건 항상.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올 5월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차 한번 오셨다가 제가 처음에는 그 사건을 듣고 그냥 좀 참으시라 이렇게 하고서는 돌려보내드렸는데 또 그 중간에 사건들이 많아서 5월 말에 다시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건 발생 직후에 상담을 갔었다가 변호사님께서 고소를 만료하셔서 잠시 보류했다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변호사님께 다시 사건 진행을 부탁드렸었어요. 맞아요. 저희 기간에 1년 이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아동이었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기실에 계시던 아동 어머님이 갑자기 문을 열라고 하셔서 제가 문을 열었더니 아이 손목을 제가 때렸다면서 제 가슴팍을 때리고 욕설을 하시면서 의뢰인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사실 사건을 진행하고 그 어머님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아동학대 사건까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제가 보통은 이제 의뢰인분들이 오시면은 사건을 말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날도 그냥 뭐 진상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좋게 좋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동학대 고소가 들어가고, 또 그 중간에 이제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5월 말에 폭행죄 등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시청이랑 다른 민원기관에 이제 신고를 많이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고소까지 하셨어요. 근데 더욱 심했던 거는 허위 사실을 그 어머님들 단톡방에도 올리시고 지역 맘카페에도 올리시고 저희 기관에 다니시는 어머님들 연락처를 또 알아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제가 그 해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2주 만에 선생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한 7kg 빠지셨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아동학대로 이제 고소도 하고 뭐 시청이랑 온갖 기관에다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불시 점검뿐만 아니라 전화, 문의, 뭐 어머님들 이제 뭐 항의 이런 게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젠 도저히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좀 멈추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제 법적인 액션을 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소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청에서 그거는 조사를 하고 이제 저희가 고소한 이제 폭행, 뭐 협박, 그다음 업무 방해 등의 이런 혐의는 이제 분당 경찰서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그 두 개가 같은 트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각자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건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시청이나 그런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경찰이 보통 이제 이 송치를 할 때 이제 그 자신의 의견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그 어머님께서 시청에다가 엄청 많은 민원 전화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 정도 거기서도 이제 회의를 하고 그 의견을 이제 보내는데 당시에는 2번 회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의뢰인분을 엄청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그 담당자랑 제가 연락을 많이 했었고 또 그 경찰서 수사관님이랑 또 연락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그 의견이 이제 혐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찰서로 이제 지방경찰청으로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드렸고
그 경찰청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송치를 했죠. 근데 이게 왜 약간 송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사건은 그냥 불송치를 하면 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무조건 송치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로 송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무혐의로 검찰에서 다 처분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건조물 침입, 업무 방해 이렇게 이제 고소를 했었는데 폭행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이 돼서 송치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불송치가 됐는데 지금 이의 제기해가지고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빠르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진전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이랑 사명감 하나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모든 게 무너지고 회의감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또 결과를 기다리기까지도 수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직도 트라우마는 있어요. 그렇죠. 네, 저기 문을 열어놔도 누가 쓱 지나가도 너무 무서워요. 네, 큰 소리에도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얼굴 생김새, 그 아이만 봐도 네, 무서워요. 왜냐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2번 정도 그 어머님께서 또 여기를 침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거나 뭐 닫히거나 이런 거에 이제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양측이 다 첨예하게 그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 사건이 있은 직후로 뭐 증거를 모은다는 뭐 그런 거보다는 본인의 이제 지금 상황에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CCTV를 다루셨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제 몇 번 침입을 하셨을 때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보통 녹음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때 상황을 뭐 동영상으로 찍어 놓는다던가 근데 그게 막 그 상황이 딱 닥치면은 막상 떠오르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수기로 적어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문자로 친한 사람들한테 뭐 보내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적어놓는 그런 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너무 억울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본인 일처럼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고소와는 별개로 시청이랑 다른 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그때마다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울지 마세요. 아, 네. 네. 그때 진짜 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게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가 또 여름휴가 기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막 사건의 진전이 되게 빠르게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주호민 사건이 동시에 터져서 마치 이 아동학대 사건이 되게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그 어머님께서도 엄청 오히려 막 마치 진짜 이게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처럼 막 사건을 부풀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좀 힘들었고 사실 그래도 결과가 지금 이제 잘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그때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동에 대해서 이제 좀 예전보다 좀 일도 많이 줄이시고 그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건 이제 나머지 폭행이랑 뭐 이런 문제도 좀 잘 해결이 돼서 마무리까지 잘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